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사님이 가지고 오신 내용 해야죠. 정말 네. 중요하죠. 아, 제가 그걸 하려고 내가 갖고 와서 이게 이제 좀 따겠습니다. 지금 목말랐는데 일부러 안 땄어요. 다행히 누가 흔들지 않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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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참 많이 마시는, 예, 네. 예. 그 사진도 찍어서 막 올리셨죠. 아, 그럼요. 그때, 그쵸. 그때 제 유튜브에 그 창고에서 제가 찍어간 거죠. 냉장고에서. 예, 제가 박스채 좀 놔두고 좀 먹는 편이라서 콜라를. 알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어쨌든 그 재밌게도 이게 제 대학교 때도 네. 이거 저희 그 논문 썼었어요. 그 펩시와 논문까지. 콜라의 논문 이야기보다 뭐 리포트. 예. 이거의 어떤 경쟁 구도, 누가 좋으냐, 뭐 어느 걸 주가가 더 올라갈 건가, 뭐 이런 것들. 예. 아무튼 예.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실 텐데, 오늘 제가 이 두 개의 기업을 분석을 해서,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싶어요. 나이키와 룰루레몬 정도의 비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중요한 거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의 의견도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뭘 살 거예요? 이 두 개 주식 두개 중에. 중에. 근데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 말하고 안 나서 돼요? 들어가면은 너무 편향될 수 있다고. 알았어요. 그럼 네. 저는 얘기할게요. 저는 콜라를 마시지만 주식은 펩시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럼 어쨌든 두 회사, 예, 다들 알고 있는 이 펩시와 콜라, 네, 코카콜라와 펩시, 코크와 펩시. 자, 이 두 주식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콜라 같은 경우에는 음료가 이제 매출 비중이 한 85% 정도 되고요. 바틀링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게 한 15%, 16% 정도 되는데 요것도 사실 음료예요. 얘가 예전에 제가 콜라 저희 한번 다루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거는 그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본사에서 다 음료수를 담아서 수출할 수 없다 보니까 네. 국가별로 바틀링 이제 음료수 병이 파는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코카콜라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먼저 그 기업을 그 자회사를 차려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안정이 되면은 IPO로 분사시키던가 아니면 다른 데다 매각하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가 여기서 지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펩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의 100% 음료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펩시 같은 경우에는 음료가 55% 그리고 나머지 45%는 식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둘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의외죠. 사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것만 봐도 펩시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분산돼 있어서 그런가? 네, 굉장히 분산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펩시랑 콜라만 생각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45% 정도가 예, 그 식품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글로벌 탄산 시장 점유율은 코카콜라가 20.8%, 펩시가 10% 정도. 그래서 코카콜라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시가총액이나 매출면에서 보면 시가총액은 코카콜라 더 커요. 사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보시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좀 많이 차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펩시가 더 큽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순이익률이 코카콜라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료수만 집중되어 있고 펩시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률 면에서는 코카콜라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낫다는 알겠는데 뭐 41%나 56%나 죄송합니다. 정말 높네요. 낫다고 하는 애가 41%? 와우. 네. 그리고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둘이 비슷비슷한 상태이고요. 이제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도 P도 비슷하게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ROE 같은 경우에는 펩시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게 이제 배당 궁금하실 텐데 코카콜라는 배당이 2.95%, 펩시는 배당이 2.57%.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는 요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네, 배당도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해요. 더 좋아 보일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콜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대부분 저희가 아는 음료수 많이 있습니다. 뭐 코카콜라, 파워에이드, 뭐 그리고 코스타 커피라든지 뭐 미니메이드, 우리가 스프라이트 아는 브랜드들 좀 많이 있어요. 음료수 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료수 브랜드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펩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콜라나 이런 거는 익숙하지만 퀘이커, 이 오트밀 회사가 펩시의
이 펩시의 브랜드 중에 하나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저 있을 몰랐어요. 거예요. 예. 근데 콜라랑 오트밀 뭔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품들, 퀘이커라든지 그리고 왼쪽 끝에 보시면 치토스라든지 우리한테 썬칩, 레이즈 요새 또 많이 아실 텐데 레이즈 뭐 도리토스 그 도리토스 우리가 아는 과자 스낵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염 브랜드가 지금은 따로 상장되어 스피노프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펩시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피노프 되어 있다. 브랜드별로 음료수랑 식품이랑 이렇게 좀 따로 나눠보면은 음료수 같은 경우는 펩시는 콜라, 마운틴 듀, 뭐 게토레이, 그리고 스타벅스 그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병음료 있죠. 요거 이제 펩시가 하고. 마운틴 듀. 네. 이거 정말 추억의 드링크입니다. 그 마운틴 듀 요새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립톤 같은 경우에도 립톤 티, 아이스티 요것도 이제 펩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푸드 쪽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류 많이 생각보다 이제 둘 다 많은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전략이 조금 달라요. 가격 전략. 요게 이제 그 펩시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머 디밴드에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그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도리토스랑 토스티토스라고 하는 과자가 둘 다 펩시 거거든요. 네. 둘이 같은 비슷한 종류예요. 그 나초 칩이니까. 근데 토스티토스는 한국에서 많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 도리토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토스의 가격이 같은 양이고 비슷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책정이 네.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가격이 좀 책정된다고 하면 코카콜라는 미터 컴피티션 프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경쟁자한테 맞추는 거야. 시장 내에서 경쟁자에 대해서 맞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라 같은 경우에는 펩시콜라보다 경쟁력이 있다. 더 비싸게 받고 뭐 아니면은 게토레이보다 파워에이드가 조금 경쟁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파워에이드가 조금 더 싸고 뭐 이런 식으로 경쟁자랑 맞춰서 하는 그래서 주도적으로 가격을 옮기는 거는 펩시 정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은 코카콜라가 품목이 경쟁력이 더 높은 게 많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ROE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카콜라라든지 뭐 인지도가 더 높은 것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글로벌리하게 그게 딱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차이가 어떤 건지는 알았고,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주가 흐름은 어땠어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5년 차트인데 5년 차트로 보면 펩시가 60% 정도 올랐고요. 코카콜라가 한 26% 정도. 그래서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역시 제가 펩시 주식이 좀 더 잘 갔습니다. 저는 사실 콜라만 생각했을 때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요거를 펩시가 상장한 이후로부터 쭉 오랜 시간 비교를 해보면 1970년대부터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그죠. 네. 펩시는 15,000배가 올랐어요, 무려. 그죠. 네, 근데 코카콜라는 제가 이거 5,000배.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했을 때 펩시 주가가 좋을 거다. 네. 이게 몇 년 전 얘기냐면 35년 전 얘기입니다. 아, 30 몇 년 전 얘기했었는데. 그때 사셨더라면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났을 텐데 이게 지금 뭐 이제 굉장히 늘린 차트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죠. 네, 근데 90년대 후반부터는 차트가 조금 아무래도 90년대 후반 뭐 이런 때부터 식품 쪽으로 많이 이제 늘렸거든요. 이러면서 주가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게 된 거 아닌가. 요때도 좀 붙었을 때가 있었네요. 네. 90년대 후반, 네. 근데 2000년도. 네. 펩시가 이제 90년대 이런 시기에 80년 90년도에 식품 쪽으로 많이 이제 2000년대 초반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시청이 뭐 삐까삐까 하다가 그랬는데 삐까삐까 말 써도 되나? 아무튼 비슷비슷하다. 우리가 유튜브니까요. 네네. 아니 아무튼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1, 2위 자리가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음료수 콜라를 가지고 보면요. 뭐 바뀌기가 힘들죠. 저도 사랑해요. 네, 이게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완전히 이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펩시가 그 코카콜라의 아성을 이제 무너뜨리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나눠졌고 이제 결국 전쟁터는 다른 전쟁터로 바뀌었거든요. 새로운 전쟁터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팬데믹의 어찌 보면 수혜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시장이에요.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요거 트레비. 뭔지 아시잖아요. 네, 요거 저거 맨날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네. 다른 분들 술 먹을 때 저 이걸로 먹잖아요. 예, 술. 네. 이거 트레비. 요게 설탕이 안 들어간 그냥 탄산수거든요. 맞아요. 요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요거의 원조가 그 뭐죠? 그 초록병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타벅스 가도 있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 군대 제대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 제가 알바하다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형이랑 같이 마시는데 그 형이 그걸 딱 마시는 거예요. 페리에 말하는 거예요? 페리에. 예, 네. 그건 당연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예. 그 당시에는 그거 너무 비싸고. 형 이거 뭐예요? 딱 마셨는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왜 5,000원 주고 마시는 거예요? 막 나는 까라멜 마끼아또 마실 때 예. 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마시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이 그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커지기는 했지만 팬데믹 이후로 건강에 대한 면역력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딱 커지면서 지금 건강한 음료, 재료 슈가 요쪽 두 개 시장이 갑자기 확 커졌어요. 여기에 새로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카콜라랑 펩시가 여기에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근데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제 펩시가 조금 가능성이 좀 정말?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30몇 년 전에 분석했었을 때 분명히 콜라는 제가 콜라를 마시겠지만 네네. 똑같은 결론이었어요. 주가는 펩시를 산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도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이긴다 그러면은 더 사야 되겠는데?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말씀 안 드린 그 펩시가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주가 주식 면에서는 저도 왜냐면은 지금 이 새로운 경쟁터에서 이제 누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게 있는데 펩시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게 없잖아요. 그 콜라나 이런 면에서 지금 어차피 2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면이 많은데 코카콜라는 제가 과거에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느낀 것은 인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생계 속도 빠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그 제로 콜라 근데 딱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왜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를 사고 펩시는 안 샀을까요? 뭐 두 개 다 살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생각을 저희가 감히 알 수가 없으니까. 네, 3배나 차이 나는데 주가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그래도 어쨌든 그분의 포트는 뭐 엄청나니까. 예. 그래서 그 일본에서 지금 그 기린 식품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 그림 보시면은 요게 이제 뭐 오후의 홍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도 나온 제품인데 여기에 지금 LC 플라즈마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들어가는 거를 승인받았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요게 이제 그거예요. 그 면역력 증강이라든지 이런 게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 코카콜라에서 그래서 이제 기린 재팬이랑 손잡고 건강음료 개발하고 내는 것들 같이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건강음료 중에 하나의 시장이고 펩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셀시어스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5.5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 셀시어스 지분의 한 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셀시어스라는 회사가 상장돼 있습니다. 네, CELH라는 이제 종코드 상장되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트 가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 드링크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카페인도 들어있고 이제 뭐 활력 나게 하는 건데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마시고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서 살 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광고 못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광고해서 뭐 여러 가지 한국에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런 리뷰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수혜받은 주식인데 이게 그 인공방부제라든지 설탕 뭐 이런 거 대신에 뭐 생강, 녹차 이런 재료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운동선수들은 못 먹게 하는 정도까지. 왜냐면 실제적으로 부스터 효과가 좀 있다라고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펩시가 최근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파트너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건강시장 쪽이고요. 건강한 음료 쪽. 그리고 이제 제로 슈가 쪽으로 보시면 이 제로 슈가가 원래 이제 2000년도부터 들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로 많이 올라서 지금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는 연평균 9% 정도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5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미국 내에서. 근데 요게 매년 9%씩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 세계로 보면요. 한 7.3% 매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규모가 2030년도에는 약 300조 원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CAGR 9%면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져가는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코카콜라도 실질적으로 21년도에
본인들이 이제 그 매출 중에서 가장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제로 슈가 쪽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8월 달에 이런 좀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코카콜라도 그렇고 펩시도 그렇고 제로 쪽 요거 계속 바꾸는 거 아시죠? 계속 이제 기호에 맞춰서 바꾸잖아요. 2021년도 8월쯤에 코카콜라 제로 또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펩시는 그때까지 잘 안 바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트위터에 이런 거 날린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 코카콜라랑 같이 이렇게 가는 여자친구 뭐 가는데 이제 뭐 펩시 쳐다보고,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말이 그런 거죠. 그 코카콜라가 계속 이렇게 바꾸는 동안 우리는 바꾸지 않았는데 맛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이 코크 브레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이 캠페인이 뭐냐면 그 펩시 제로 콜라를 25온즈짜리니까 이게 한 600ml 정도 되거든요. 요걸 사가지고 사진 찍어서 영수증이랑 같이 본인들이 얘기한 번호에다 보내주면은 환불을 해줘요. 요런 이제 그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1년도 상반기에 그 콜라 제로가 13% 정도 성장했고 이제 그 펩시 제로는 한 22%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체 MS로는 코카콜라가 한 3.5%, 펩시는 제로 쪽에서 펩시는 한 0.8%. 너무 낮네. 네, 낮기는 낮아요. 근데 성장세로 보면은 워낙 작으니까 좀 크다는 아니 거고. 근데 그 환불해줘가지고 성장하면 무슨 소용 있어? 그렇죠. 근데 펩시가 과거 역사에도 이런 거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예. 202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이제 펩시 제로 라임이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전 먹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펩시 제로가? 예. 정말? 근데 요게 이제 요새 한국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6월까지 보면은 누적으로 3억 1천만 캔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롯데칠성이 이제 펩시 한국에 유통하잖아요. 근데 상반기 제로 탄산 시장 점유율의 50%가 달성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롯데칠성께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제 제로 펩시가 상당히 많은 큰 공헌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건강 음료, 비탄산 음료 쪽, 요쪽이랑 제로 슈가 쪽, 요게 이제 새로운 전쟁터인데 여기에서 누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료 시장 부분에 있어서 선택 폭이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로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펩시나 뭐 콜라 말고 다른 쪽은 업체상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2022년도에 이제 좀 빠르게 성장한 기업들, 요게 이제 저희가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과거에 이제 그 의류 브랜드 같은 거 할 때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이제 브랜드 파워라든지 성장하고 있는 것들 매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올해 들어서 빠르게 성장한 이제 음료수 브랜드를 꼽았을 때 1위가 몬스터, 립톤, 예. 2위가 립톤, 게토레이. 이 세 개 브랜드가 다 20% 넘게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근데 성장을 하고 립톤이 있었어요. 펩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코카콜라의 제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펩시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빨간색으로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몬스터랑 지금 코카콜라, 몬스터를 완전히 인수한 게 아니거든요. 둘이 파트너십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친 거고요. 그 코카콜라가 몬스터의 전 세계 유통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로 공짜로도 많이 나눠주고 굉장히 이제 마케팅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22년도에 몬스터가 좀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아니 뭐 이렇게 보면 다른 업체는 없네 뭐. 그냥 펩시랑 콜라 둘이서 알아서 다 해먹는 거네. 네, 그렇죠. 몇 개 별로 없네, 그죠? 3위가 그 닥터페퍼 큐릭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면 9번째로 닥터페퍼가 나왔는데 닥터페퍼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트로 좀 비교를 해보면 빨간색이 코카콜라, 요게 이제 그 2020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차트인데 코카콜라가 한 12% 정도 가까이 오른 반면에 이제 펩시나 닥터페퍼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셀시어스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 셀시어스도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이제 셀시어스 음료수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선 특히 이제 여대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05년 차트로 봤을 때만 해도 1500% 정도 올랐으니까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른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고 현재 PER이 거의 뭐 400배 정도 돼서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기는 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저희가 돌리는 따끈따끈한 모델을 가지고 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지금 저희가 돌리는 잔존가치 모델상에서의 그 코카콜라의 매력도는 업사이드,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펩시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펩시의 상승 여력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50%가 나오네요. 그래서 차이가 아직까지도 많이 나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그만큼 밸류에이션상의 매력도가 있고요. 또 앞으로 이 ROE의 변화에 있어서도 네. 충분히 펩시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관련주들 들여다봤었을 때는 저희가 모델상으로는 좀 그렇게 나온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네. 말해서 ペプ시와 콜라를 뭔가 포트에 집어넣어야 되면 뭘 집어넣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네. 예, 역시나 분석이 맞네요. 아닌가? 아무튼 예, 워런 버핏님을 따라갔으면 당연히 코카콜라를 샀어야 됐겠지만 펩시가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매력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그 코카콜라랑 펩시가 네. 서로 이제 계속 경쟁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콜라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펩시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이제 건강 음료라든지 건강 식품 쪽에서 경쟁을 그러니까 경쟁력을 좀 보유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미 벌써 네. 프로브가 된 거죠.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콜라가 계속, 그러니까 펩시가 계속 코카콜라한테 지면서 어쩔 수 없이 건강식품을 선택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항상 투자할 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 올리가폴리 파워가 흔히 말하는 독점 투자 말고요. 과점화 투자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경쟁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경쟁하면서 자꾸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라와 펩시는 참 역사상 서로 계속 경쟁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효과를 줬다. 그래서 우리는 과점화 현상이 일어났었을 때 항상 저희는 투자를 어디에다 하냐면 2등을 합니다. 1등이 아니라. 네, 그래서 뭐 그런 투자 팁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건 제어의 어떤 의견이지 또 그게 또 꼭 그렇게 뭐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박선중 이사님께서 참 재밌는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충분히 이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수고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